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남편이 죽어버리는 바람에 한 여자가 어렵게 살고 있었다. 그녀는 생계를 꾸릴 방법이 마땅치 않았으므로 항상 아기를 업고 다니면서 주로 구걸이나 아기를 업고 할 수 있는 날품팔이를 하며 목숨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이 여자에게 흑심을 품은 한 남자가 여자에게 수작을 걸기 위해 한 가지 장난을 쳤다. 남자는 여자에게 깊은 밤 선앙당에 가보면 귀신이 나온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지 몹시 궁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자에게 오늘 밤 자정에 선앙당에 갔다 오고 그 이야기를 해주면 엽전 10량을 주겠다고 했다. 여자는 무서웠지만 엽전 10량이면 당분간은 양식을 살 수 있었으므로 남자의 제안에 응했다. 물론 남자는 귀신으로 변장하고 선앙당에 숨어서 기다리면서 여자를 놀래킨 뒤에 어떻게든 사연을 엮어가려고 하고 있었다. 여자는 그날 밤 만약을 대비하여 낫을 하나 챙겨 손에 들고 길을 나섰다. 여자는 무서움을 달래기 위해 아기에게 10량 벌러 가자, 10량 벌러 가자 라고 계속 읊조리면서 애써 씩씩하게 선앙당으로 갔다. 그런데 선앙당에서 사람 같은 것이 불쑥 튀어나왔고 여자는 혼비백산하여 정신없이 도망쳤다. 여자는 매우 빠르게 멀리까지 도망쳤는데도 도망치는 와중에 뒤에서 무엇인가가 다가와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것 같았다. 여자는 비명을 지르며 정신없이 뒤를 향해 낫을 휘둘렀다. 한참을 도망친 끝에 숨을 돌린 여자는 뒤를 돌아보고 그만 혼절하고 말았다. 업고 있던 아기의 머리가 낫으로 잘려나가고 없었던 것이다. 등 뒤에서 머리채를 잡은 것은 다름 아닌 업고 있던 아기였다. 두 번째 이야기, 애주가. 한 대학생이 있었다. 그는 엄청 술을 많이 마시는 애주가였다. 그는 코가 삐뚤어지게 술을 퍼마시는 일을 매우 즐겼다. 그런데 그러던 언젠가부터 술을 먹고 나면 오는 길에 꼭 다리를 절룩이며 걸어가는 이상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냥 다리를 절룩이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꼭 술을 먹을 때만 그런 사람을 보는 것이었다. 술집 앞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집으로 향하는 길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복도와 계단에서 항상 술을 마실 때면 보았다. 그에게는 꼭 술을 마실 때만 계속 다리를 절룩이는 사람을 보는 이상한 일이 생긴 것이다. 그는 너무나 괴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당을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했다. 그러자 무당은 질겁을 하면서 한 번만 더 술을 마시면 죽을 것이라면서 절대 술을 마시지 말라고 했다. 그 대학생은 찝찝한 생각이 들고 자신의 과음도 줄여야겠다고 생각하여 그날로 술을 끊었다. 시간이 흘러 그는 취직을 하고 결혼을 했다. 잘 취직하고 무리 없이 결혼하기까지 그동안 특별히 나쁜 일이라고는 없었다. 그가 결혼을 한 후 처음으로 출근을 했을 때 직장 동료들이 결혼한 것을 축하한다며 술을 한잔 하자고 했다. 동료들은 딱 한 잔인데 뭐 어떠냐며 그를 설득했고 그는 미신일 뿐인 무당의 말이었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가볍게 술을 마시기로 했다. 그러나 그래도 역시 술을 마시고 돌아오는 길이 되자 그는 아무래도 무당의 말이 생각나서 좀 겁이 났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길을 재촉했는데 다행히 집에 올 때까지 그는 아무런 이상한 일을 겪지 않았다. 그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섰는데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의 아내가 다리를 절룩이며 그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세 번째 이야기, 마네킹. 잘 살고 있던 어느 부모와 딸이 있었다. 그런데 부유하고 행복한 이 가족의 삶을 시샘하던 이모가 그만 질투심에 일을 저지르게 되었다. 이모는 보험 사기를 치기로 하고 자기 앞으로 보험을 들어달라고 한 뒤에 부모를 죽여버렸다. 이모는 보험금을 차지했고 아직 어린 딸의 재산을 관리해준다는 명목으로 유산까지 손에 넣을 수 있었다. 딸은 이모가 범인인 듯하다는 심증은 있었지만 아무런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이모를 놀래켜 범죄를 자백하게 하려고 꾀를 내었다. 그녀는 돈을 구해서 마네킹 제작사에 주문 제작을 의뢰했다. 살아있던 당시의 엄마와 매우 흡사한 모양으로 마네킹을 만들어서 집안에 배달해달라고 한 것이다.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딸은 이모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며 이모를 불렀다. 그리고 이모와 같이 집에 갔다. 집에 가보니 벌써 마네킹이 와 있었다. 마네킹은 무척 정교해서 진짜 같았으며 눈을 부릅뜬 듯한 표정이었다. 마네킹에서 말하는 듯 소리가 나왔다. 네가 여기에 웬일이니? 그 모습을 보고 이모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이모는 공포에 질려 말조차 잇지 못하고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말았다. 딸은 씁쓸한 기분이면서도 마네킹에 음성장치까지 달려있다는 사실에 대단히 만족스러워했다. 그런데 곧 초인종이 울렸다.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주문하신 마네킹 배달 왔습니다. 현관문 밖에는 배달원 한 명이 그제야 주문한 마네킹을 등에 지고 와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두 환자. 두 환자가 있었다. 두 사람은 한 병실을 쓰고 있었는데 둘 다 거동이 불편했고 투병 생활은 가망도 없는 삭막한 나날들이었다. 답답하고 적막한 병실 생활과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는 견디기 어려웠다. 두 환자 중에 한 환자는 자리가 창가 쪽에 있었다. 그 환자는 항상 창 바깥을 바라보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환자에게 해주었다. 창바깥의 아름다운 경치를 묘사해 주었고 여러 가지 거리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른 환자에게 알려주었다. 항상 병실에 누워 있을 뿐인 이들에게 이것은 하루하루 매우 소중한 것이었다. 어느새 환자들은 이것이야말로 투병 생활의 낙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런데 문득 반대편에 있던 환자는 자기가 두 눈으로 직접 경치를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죽어가는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 그 경치를 자기도 생생하게 즐기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어차피 죽을 인생이라고 생각하니 마지막 단 한 가지 욕망에 대한 집착은 점점 더 커졌다. 마침내 걷잡을 수 없는 욕심과 광기에 휩싸여 그는 거의 이성을 잃고 말았고 꼭 창밖 경치를 보고 싶다는 집착 때문에 일을 저지르기로 했다. 그 환자는 창가의 환자가 꼭 먹어야 하는 약을 기회를 봐 몰래 숨겼고 결국 창가의 환자는 죽어버리고 말았다.
마침내 죽은 환자가 실려나가자 반대편에 있던 환자는 빈자리로 옮겨달라고 했다. 드디어 자기가 창가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다른 사람의 묘사를 통해서만 보던 경치를 보고자 창문의 커튼을 열어보았다. 그런데 커튼을 열어보니 창문 바로 앞은 거대한 벽돌벽으로 막혀 있을 뿐 아무것도 없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이렇게 추운데도. 어느 지방에 스키를 타러 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차로 가게 되었는데 지도를 보던 도중 이쪽이 가까운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딱히 눈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산을 넘어 가는 길로 가기로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차선이 1차선으로 바뀌고 좁은 산길이 계속되었습니다. 친구가 불안한 듯이 말합니다. 이거 완전히 잘못 온 것 같은데? 그래도 지도에서 봤을 때는 이쪽이 가까웠어. 고개 넘어가면 바로야, 바로. 나도 잘못 왔다 싶었지만 눈도 전혀 내리지 않고 유턴을 할 수 있는 곳도 없었기 때문에 산길을 계속 나아갔습니다. 울창하게 우거진 나무들, 민가 하나 눈에 띄지 않는 산길, 경쾌한 음악이 흐르는 차 안과는 반대로 우리 두 사람은 말없이 깊은 산의 산길을 한결같이 묵묵히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민가 하나 보지 못하고 1시간 가까이 달려서 드디어 고개에 도착한 그때 친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쪽에 누가 있어? 친구의 목소리에 나도 사람의 모습을 알아차렸습니다. 속도를 늦춰서 가까이 가보니 그 사람은 아무래도 우리를 향해서 손을 흔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이는 30대쯤일까? 이쪽에 손을 흔들며 생글생글 웃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차의 창문을 노크했습니다. 하지만 밖이 너무나도 추웠기 때문에 목소리가 들릴 정도의 몇 센치 정도만 문을 내렸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저쪽에 차가 멈춰버렸어요.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왠지 나와 친구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작게 연 창문 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습니다. 열어주세요, 좀. 문은 잠겨있지만 밖에서 딸가락거리며 문을 열려고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좀 열어줘요. 웃고 있는 얼굴과는 정반대로 딸가락거리며 문을 열려 하는 소리는 더욱 커져갑니다. 열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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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 남자는 문을 열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출발하자! 절대 문 열지 마! 친구가 그렇게 말하자 나는 바로 엑셀을 밟아 그 남성을 버려둔 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드디어 민가가 보일 무렵 침묵하고 있던 친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알아차렸었지 너도? 그 사람 이런 한겨울인데도 여름 옷을 입고 있었어. 거기다 이런 추운 날씨에 입김조차 나지 않다니. 저런 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야.